자, 세 번째 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야지라고 이제 좀, 아껴놨던 거를 풀어야겠습니다. 감히 여기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감히 제가 얘기하자면, 한국의 미니멀 라이프는 절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니멀 라이프라고 흉내내는 거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미니멀 라이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 미니멀 라이프를 모르는 사람들 없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 미니멀 라이프가 오늘 처음 들어본다, 생소하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아마? 왜냐? 이제 웬만큼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도하려는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미니멀 라이프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한국이 원조가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제 하던 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파가 된 거죠. 뭐 남해인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미 미니멀 라이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미니멀 라이프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미니멀 라이프 관련 서적을 찾잖아요. 그 저자가 다 일본 사람이에요. 100권을 찾으면 100권 다 일본 사람입니다. 뻥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 관련 서적 한 6, 7권 이번에 다 저자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없을 겁니다. 베스트셀러, 좀 미니멀 라이프 유명하다고 나와 있는 책은 다 저자가 일본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책 중에 하나가 사지 않는 습관. 그분도 일본인입니다. 왜냐? 이 미니멀 라이프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일본에서 이제 그 하던 미니멀 라이프 방식을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는 미니멀 라이프하고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미니멀 라이프하고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 어,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에는요, 생존입니다, 생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 미니멀 라이프 책을 제가 봤지만, 거기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왜 미니멀 라이프를 하게 되는지가 나와요. 왜 나오냐 하면, 일단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집값이 감당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 집값이 감당 안 돼가지고 월급은 안 올랐는데 월급 오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집값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집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게 특히 넓은 집을 거의 못 들어가요. 너프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좁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좁은 집을 선택하다 보니까 집이 많아 버리면 내 생활 공간이 안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재 버는 수익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야.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일본 사회에 살아나가려면 이 미니멀 라이프는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는 생존입니다. 생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남들에게 깔끔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깔끔한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네브 라이프 한다 하면 도배나 기를 다 바꿔버려요. 도배도 새로 하고요. 바닥도 바꾸고요. 그 쓰던 뭐 장식장 이런 것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뭔가 화사하고 이뻐 보여야 돼. 네, 이뻐 보여야 됩니다. 깔끔하게 뭔가 그 이 모델하우스처럼. 그게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예요. 미니멀. 아니 일본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일본 땅에 살기 위해서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미니멀 라이프 한다 하면 싹 다 바꿔야 돼. 싹 다. 싹 다 새로 새 거로 바꿔야 돼요. 굉장히 다르죠.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어느 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것 같습니까? 이 미니멀 라이프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둘 다 공통점은 있어. 뭐냐 하면 그 깔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정리가 잘 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하고 누군가는 깔끔하게 뭔가 이 인테리어하고 어떤 마감재가 딱 떨어지는 그런 걸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을 알고 있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가.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는 뭐냐 하면 미니멀 라이프 핵심은요. 저작입니다. 저작.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안 둠으로써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생활하면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돈을 안 써야 돼.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야 돼.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돈이 저작이 돼야 돼. 시간도 저작이 되고 공간도 저작이 되고 이 저작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물건이 없음으로 해서 내 공간이 확보가 되고 청소하는 것도 쉬워지고 물건 찾기도 쉬워지고 돈도 안 나가게 돼. 쓸데없는 소비도 줄어들게 돼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랍시고 인테리어 리모델링에다가 새 가구 맞추기 해가지고 과소비가 됩니다. 돈을 더 쓰게 돼요. 싹 다 바꿔버려. 리모델링 여러분 돈 한 푼 듭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기준은 평당 100만원. 평당 100만원이잖아. 10평이면 얼마겠? 1000만원. 그리고 웃긴 게 우리나라 미니멀 라이프 한다 하면 그 전에 쓰던 거 가구 다 바꿔버려. 아니 쓸만한 다 바꿔버려요. 색궁합이 안 맞다고. 오래됐다고 바꿔버려요. 버려버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에 길 가다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가구들 있죠. 가구들 멀쩡한데 버려진 거 있죠. 그건 다 이거잖아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쓸만한 가구인데 막 이렇게 밖에 이렇게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어, 버려진 거 많이 봤죠. 왜 보면 버려진 것들 중에 아예 못 쓰는 것도 있어. 못 쓰는 것도 있는데 쓸만한데 버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진짜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 남이. 제가 또 아파트 보안업체 출신 아닙니까? 아파트 그 재활용품 가보면 정말 멀쩡한데 버린 거 진짜 많아요. 의자도 그냥 멀쩡한 거야. 소파도 멀쩡한 거. 책장도 멀쩡한 거. 책상도 멀쩡한 거야. 왜 버리나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살고 있는 그 동 주민이 이번에 이제 뭐 리모델링 한다고 새 공사 한다면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서 그 색깔 맞춰가지고 또 이제 가구를 짠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 뭐 싱크대나 이런 거 하는데 돈 한 뭐 30평이랑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거기다 가구 받치면 또 가구에 드는 돈 한 몇백만 원 나가겠죠. 한 4천만 원 더 쓰겠죠. 이거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나가. 돈이 엄청 많이 나가요. 엄청 많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또 세 번째 얘기할 게 또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 정신 중에 하나가 낡고 허름해도 고쳐 쓴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는 세월이 조금이라도 지나고 낡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 그 궁합 안 맞다고, 장 안 맞다고 바꾸는 거야. 원래 쓸만한데 색깔 안 맞으니까 바꾸는 거야. 그 미니멀 라이프 책도 보면 일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막 보면 그 사시는 분들 보면 오래 쓴 물건들이 많아.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물건이 최소한으로 두 대, 그 최소한 두 물건은 안 바꾸고 새로 쓰니까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유행이 조금이나 지났다. 유행이 조금이나 지났고 트렌드가 변했다. 그럼 바꾸는 거야. 멀쩡해도 바꾸는 거야. 멀쩡해도 바꾸는 거야. 요즘 트렌드에 안 맞고 요즘 뭐 인테리어에 안 맞다. 요즘 사람들 뭐 TV 보니까 이거 안 쓴다. 요즘 이거 유행한다 하면 바꿔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왜 보면 유독 이케아 좋아하고 오늘의 집인가 그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아니 그 오늘의 집에 나온 가구는 이케아 가구, 가구는 똑같은 가구예요 여러분.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이케아에 만든 가구는 뭐 다를 것 같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넌 솔직히 다 가구는 뭐 브랜드고 뭐가 아무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케아, 오늘의 집 이런데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꼭 뭐 미니멀 라이프 한답시고 어느 걸로 색깔을 맞출까, 어느 걸로 어느 브랜드로 할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굉장히. 그 지갑에 돈은 돈대로 나가요. 막상 그 책에서 얘기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야. 과연 정말 미니멀 라이프를 책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미니멀 라이프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건을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물건을 놔두면서 좀 낡고 좀 허름해도 쓸만하면 계속 쓴다는 거예요. 쓸만하면. 일본의 그 리뷰너 라이프 보면 새 물건이 없어요. 그 남해인도 책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리뷰너 라이프 관련 책들 보면 사진이 다 있어. 그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책이 있는데 물건이 솔직히 말하면 다 골동품이에요. 새 물건이 없어요. 그 EBS의 그 유튜브에 올려진 그 EBS 그 미니멀 라이프 거기도 보면 그 일본 사람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존에 썼던 걸 계속 쓰고 있어요. 뭐 새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거 그대로 놔둬가면서 최소한의 물건을 놔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싹 다 바꾸죠. 싹 다. 낡으면 싹 다 바꾸고 뭔가 새 거 같은 느낌 들어야 돼요. 새 거 같고 신상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지갑은 탈탈 털리는 거죠. 자동차도 초록색 번호판은 안 되고 BMW 미니 쿠페 타야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무조건 이뻐야 돼. 이쁘고 새 거야 돼. 아니 미니멀 라이프 중요한 게 뭔데? 절약이라니까 절약. 돈을 아끼는 거라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지출이 계속 나가면 어떡해요? 책에서 강조하는 거 그런 건데, 어?
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것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기 위함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환경이 단순해지면, 책에서 얘기하는 거, 환경이 단순해지면 소비 욕구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물건이 많으면 뭐일수록 사람이란 동물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이 구매 욕구가 더 커지게 돼요. 물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안 사는 게 아니잖아. 계속 채우거든, 사람은. 계속 채운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렇게 없이 살고 최소한의 물건을 사는 걸로 익숙해지면 별로 그 새로운 물건에 대한 구매 욕구나 소유 욕구가 없어지죠. 그게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그 미니멀 라이프 그런 거란 말이야. 최소한의 어떤 물건과 가구로 절제를 하면서 더 이상의 소비와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포인트거든. 근데 우리는 새로운 걸 싹 다 버김으로써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지갑에 계속 돈이 나가. 돈이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지? 음,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더라?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는 그런 거예요. 그, 미니멀 라이프는 어떤 거냐면, 조금 없고, 불편해도 참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소한의 물건들을 사면,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힘듭니다. 근데 그 정도는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를 들어 뭐 미니멀 라이프 일본에 가보면 딱 숟가락이 그 사람 수대로 있어. 맞죠? 수대로 있고 옷도 딱 그 정해진 것만 있고 이불이 내는 것도 딱 정해진 것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분의 이제 뭐 분량이 없으니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좀 부지런하게 하면 다시 빨아 쓰면 되고 다시 바로 먹은 족족 바로 이제 숟가락 씻겨서 다시 쓰면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는 거죠.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극강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극강의 편리함. 이게 많이 다릅니다. 보면 우리나라 보면 왜 미니멀 라이프 한다 보면 가구도 그냥 가구가 아니라 기능성 가구 있죠. 기능성 가구. 뭔가 다용도 같은 거. 뭔가 편하고. 우리나라 보면 좀 그런 게 있어. 뭔가 내 침대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TV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선반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배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집에서 뭔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걸 참기 힘들어한다거나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뭐 예뻐 보인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음, 자꾸 사게 되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예쁜 쓰레기. 야, 보기엔 좋아 보이나 아무 쓸모없고 돈만 나가는 거. 아니, 저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 없어야 된다니까. 이뻐 보일 필요도 없고 필요 없는 거면 없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쁘건 말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쓰는 게 아니라면 예뻐도 버려야 되는 게 미니멀 라이프인데 우리나라는 예쁨 못 버리죠. 예쁨 못 버려. 맞죠? 못 버리다 보니까 그런 예쁜 쓰레기가 이제 곳곳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돈은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버리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너무나 달라 이게. 이 미니멀 라이프 책에서 얘기하는 그 미니멀 라이프하고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 하면 뭔가 이쁜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 교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그 물건을 줄이면 돼. 버린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어떤 양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간소하게 한다는 거지, 그 새 걸로 바꾼다는 게 아니거든요. 새 걸로 바꾸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미관상이 이뻐 보이는 걸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미관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변질이 되었다 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분들한테 뭐 맞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이 미니멀 라이프 책을 봤다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미니멀 라이프는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보기에 이뻐 보이는 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데 말이죠. 2만원짜리 컴 스피커 버리고 JBL LED 무드등 켜지는 50만원 스피커 샀다고 제 친구도요. 네, 그거 얼마 안 쓰고 또 버릴 겁니다. 예쁜 쓰레기 샀네요. 50만원짜리 예쁜 쓰레기. 이게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겉으로 이뻐 보이면 그거는 과소비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거는 미니멀, 그것도 미니멀 라이프세요. 그거 미니멀 라이프 아니에요. 자꾸 물건이 생기는 거잖아. 예쁜 쓰레기가 증가한다는 거는 미니멀 라이프 정신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야지. 쓸데없는 물건이 줄어들거나 없어야죠. 그러면서 내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 근데 미니멀 라이프 한답시고 예쁜 쓰레기로 자꾸 채워버리면 그것도 물건에 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재해석이 필요해요. 왜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혹시 미니멀 라이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의 그 미니멀 라이프 서적 많거든요.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책 보면 저자가 다 일본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보시면 한국인이 쓴 책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읽으실 분들 있으면 사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을 꼭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에 사진도 있거든요. 그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 보면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보면서 아, 이게 미니멀 라이프구나 라고 좀 알고 좀 해석을 좀 제대로 하고 나서 꼭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